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린이날 휴일은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쉬는 동안 과연 미국 증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우리가 쉬는 동안 이 전날 미국 증시는 출렁거리기도 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 차례 좀 충격이 있었는데요. 다만 바로 다음 날이었던 이날은 이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옐런 장관의 해명을 통해서 시장은 다소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면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3%가량 하락했는데요. 일단 다우의 경우에는 강력한 어닝 시즌이 펼쳐지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이어갔죠. 특히 GM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4% 올랐고요. 여기에다가 게임 기업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약 3% 올랐습니다. 게다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소재 섹터 이쪽에 가장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 지수 내에서도 다우라든지 쉐브론 같은 에너지 소재 이런 기업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자, 이처럼 경기 민감주의 상승세가 쉽게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현재 시장의 대략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날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도 있었습니다. 이 경제 지표도 다소 나쁘지 않았었는데 IHS 마켓의 서비스 PMI가 64.7을 기록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지표가 있었는데 지난 4월 민간 고용인데요. 74만 2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80만 건이었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는 다소 밑도는 결과였지만 어쨌든 서비스 분야의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은 분명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몇 가지 특징적이었던 기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업을 볼 텐데요. 어니스트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 상장을 한 기업인데 헐리우드 영화배우 제시카 알바가 창업을 한 것으로 유명한 그런 기업이죠. 일단 친환경 생활용품 기업이기도 하고 친환경 여러 가지 화장품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니스트가 이날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첫날 45% 급등해서 제시카 알바 역시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펠로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트의 대표 주자인 펠로톤이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러닝머신 전량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펠로톤 주가는 15% 급락했는데 안 그래도 펠로톤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펠로톤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죠. 여기에다가 안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주가 급락폭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GM도 보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 GM이 반도체 쇼티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서프라이즈한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가 $1 정도였었는데 실제 주당 순이익은 2.25달러로 거의 2배 넘는 이 주당 순이익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는 약 4% 급등했습니다. 자, 온라인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명한 매치그룹 역시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 강력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3.4%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도 볼 텐데요. 엔비디아는 베어드에서 AI 시대의 선두주자로서 엔비디아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목표 주가를 $800로 제시했거든요. 장중한 때 2.5%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상승 탄력을 좀 줄이면서 0.7%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리프트도 보겠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가 예상보다 적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6% 정도 급락했는데 매출도 예상보다 많았고 또 최근 공유 차량 예약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찾기 좀 어려운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정치적인 리스크, 사업자들을 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 리스크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몇 가지 상품 선물 시장도 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의 사상 최고가 행진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3,5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3,550달러 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1.6% 오르면서 3,467달러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특집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더리움 왜 이렇게 오르는지 교수님을 모시고 직접 얘기를 나눠볼 테니까 오늘 프로그램 끝까지 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금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가격은 이날 0.6%가량 올랐는데 옐런 재무장관의 해명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달러 강세가 약간 멈칫하면서 금 가격은 0.6% 오른 1,787.9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WTI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재고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0.6% 하락했는데 이틀 연속 워낙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차익 실현 정도가 나온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0.6% 내리면서 65.26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애프터마켓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시장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영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죠. 자, 어떤 키워드일까요? 아직 덜 취했다라는 키워드를 꼽아주셨어요. 심지어 오늘은 그림으로 힌트도 안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다소 좀 불안한 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면서 도치 상태에 이제 투자자들과 시장이 좀 이르렀다. 유포리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좀 많이 좀 취해 있다. 이런 과도한 낙관론이 결국은 이 같은 좀 증시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와는 좀 반대로 덜 취해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더욱더 나아갈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컨퍼런스 보드, CB에서 집계를 하는 지표를 보면은 미국에서의 소비자들의 향후 1년 주가 하락 예상이 중립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좀 극에 달했을 때 당시와 비교해서 비관론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주식시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시각이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시그널로 해석될 수가 있는 과도한 낙관론과는 아직까지 거리가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역대 최대 수준인 신용거래는 리스크 요인으로 이 기관에서는 또 꼽았는데요. 통상적으로 증시가 많이 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돈을 많이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진 댓이라고 하는 신용거래 부채가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 수치의 또 변화가 주식시장에도 앞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그 성장주의 시장 출렁거림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장 반응을 한번 살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옐런 장관의 그 발언은 경제 과열, 오버히팅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네. 발언이었죠. 물론 이제 전일 그 기술주에 좀 급락을 야기를 했지만은 나중에 자신이 이제 어떤 결정을 하거나 권고를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좀 진화하는 발언을 했고 그러면서 오늘은 그나마 전날에 비해서는 좀 나은 그런 시장 환경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좀 반응은요. 경제 상황 측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록에서도 인플레이션의 압박의 상당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은 현재 이제 유동성 환경을 감안을 한다면은 경기 과열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스티펠 같은 기관에서도 경기 과열이 좀 임박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당장 어떤 경기 과열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제로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막대한 자산 매입 정책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경기 급반등이 끼얹어지면은 앞으로 이제 과열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의견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꼬집은 옐런 장관의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즉 펀더멘털에 대한 판단을 전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결국은 그러나 이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자체적인 좀 판단 그리고 정책 결정에 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일단 네드 데이비스에서는 시장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좀 중립적이다. 그러니까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신용으로 빌린 돈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건 리스크일 수 있다. 여기다 옐런 장관의 의견까지 덧붙이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좀 이제 불안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네네.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에 지금 좀 우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유동성에 취해서 좀 파티를 계속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좀 이성을 차리면은 좀 더 대응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들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뭐 나타나기는 하겠지만은 자신들의 판단에 의한다면은 좀 일시적일 것이다. 그러면서 통화 정책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 변화도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과도한 낙관론을 좀 견제하지만 않는다면은 좀 이성을 차리고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 조금은 또 먹을거리가 남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첫 우주 관광이라고 꼽았는데요. 바로 옆에 보시면 이제 블루 오리진 우주선이 출항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로켓이 발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우주 관광은 많은 분들이 좀 꿈을 꿔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상장사 가운데 하나가 버진 갤럭틱이었었고요. 하지만 실제로 가장 첫 번째 우주 관광을 시행하게 되는 것은 버진 갤럭틱이 아닌 이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오는 7월 22일부터 20일에 민간 우주 관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7월 20일인지 살펴보니까 바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던 그날이 7월 20일이고요. 52주년 되는 그날을 기념해서 첫 민간 우주여행을 시작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발사하게 되는 우주선의 이름은 뉴 셰퍼드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최대 6명까지 탑승 가능한 우주선이지만 이번에는 첫 번째 발사인 만큼 단 한 자리만 이 민간 우주인을 탑승시키기로 했습니다. 자, 이 한 자리에 대한 경매도 곧 시작이 되는데 5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약 5주간 진행이 되고요. 누구나 블루 오리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경매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뉴 셰퍼드는 이제 상공 100km까지 날아올라서 탑승자들은 상공에서 지구를 바라볼 수가 있고요. 몇 분 동안 무중력 체험을 한 이후에 지구로 복귀하는 꽤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블루 오리진의 이 소식 때문에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크게 밀렸는데요. 우리가 쉬는 전날만 하더라도 블루 오리진의 티켓 한 장당 가격이 약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6억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가 될 것이란 보도 때문에 버진 갤럭틱 주가는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버진 갤럭틱이 지금까지 제시했던 티켓 한 장당 가격이 약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정도가 됐기 때문이었었는데 반값 정도니까 버진 갤럭틱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거죠. 하지만 버진 갤럭틱은 아직도 시범 운행 단계인데 비해서 블루 오리진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출항에 나서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버진 갤럭틱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 일단 첫 번째로 좀 큰 그림부터 볼게요.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월가의 시각이 조금 더 좋아졌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본격 운항을 한다고 하니까. 다만 이런 가운데서 버진 갤럭틱은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월가의 시각도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어요. 말씀하신 두 부분이 다 맞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연방항공청 FAA에서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지난 2019년에 글로벌 우주 항공 산업의 규모가 3,660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74% 굉장히 많은 부분이 위성 관련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위성을 우리가 쏘아 올리고 관련된 산업과 이 무관한 다양한 또 성장 여지가 남아있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그 수치가 그 시장 규모가 오늘 2030년에는 8천억 달러 그리고 2040년에는 1.1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즉 이런 민간 우주여행과 같은 아니면은 여기에서 또 파생될 수가 있는 우주 루트를 통한 어떤 수송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성장 기대가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루 오리진에서 실제로 운항을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관련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버진 갤럭틱 측에서는 당연히 좀 악재로 또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버진 갤럭틱과 그리고 스페이스 X가 있고 또 블루 오리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 여행과 관련한 3대장이라고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당초에 이 3사 모두 올해의 우주 관광을 출발할 것이다라고 목표를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버진 갤럭틱이 그 중에서도 1분기 중으로 가장 빨랐고요. 스페이스X가 2분기 그리고 블루 오리진이 올해 중이라는 원래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당초 전망을 감안을 한다면은 블루 오리진이 예상 밖으로 빨리 좀 치고 나온 셈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가장 빠르게 이제 민간 우주 여행을 론칭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버진 갤럭틱의 오늘 실망 반응이 어떻게 본다면 좀 이해가 가네요.
제가 질문 드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 요약된 거네요. 우주 항공 산업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워낙 블루 오리진이 버진 갤럭틱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버진 갤럭틱에 대한 시각은 다소 약해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크게 인지는 못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팬데믹도 피해주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팬데믹 때문에 시험 운항도 계속 좀 밀리고 뭐 그 와중에 또 실패도 있었고 네네. 그런 이 시장의 또 실망감이 굉장히 좀 축적된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다른 악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미스지만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좀, 무슨 내용일지 좀 이해가 안 되세요? 요즘에 그 역대급 서프라이즈 네네. 어닝 시즌이잖아요. 네.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은 주가 반응은 좀 미미하게 나타나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GM이 실적 일부에서 미스가 났지만은 시장의 반응이 괜찮았기 때문에 저도 미스지만 괜찮아 이런 키워드를 저는 그림 때문에 속았잖아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죠? 바로 오른쪽에 그 여성분의 그림이 있었길래 드라마인가 뭐 아무튼 저도 네네. 그거를 생각하고 뭐 키워드 선정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실적 부분에서 미스가 난 부분이 있었지만은 시장이 긍정적인 부분에 더욱더 집중을 했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날 이제 개장 전에 GM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근데 매출이 324.7억 달러로 컨센서스 326.7억 달러를 하회, 그러니까 미스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익에서 2.25 달러로 나타나면서 컨센서스의 2배가 넘는 이익 측면에서는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GM은 이번에 연간 이익 전망을 그대로 좀 유지를 했습니다. 연간 110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최대로 예상을 했는데 반도체 품귀의 이 영향으로 20억 달러 정도의 수익에 좀 차질이 최대한 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전망을 그대로 좀 유지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환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메리바라 GM CEO도 한 해 중에 2분기가 가장 약할 것이다. 하지만은 상반기 전반을 놓고 본다면은 괜찮은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칩 공급까지도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가이던스를 유지한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도 요인이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다만 이제 경영진이 좀 업계 전체로 볼 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을 발표한 GM의 주가가 4% 오른 것을 두고 그냥 이거를 아니 주당 순이익이 2배나 올랐는데 4%밖에 못 올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반면에 네. 다른 어떤 일정 부분에 미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4% 올랐으니까 잘 올랐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사실 이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일 것 같은데 그 전망들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굉장히 좀 대박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시장이 어떤 좀 미미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시장이 원하는 거는 지나간 실적이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것이다. 그 부분을 이제 GM이 어떻게 본다면은 그래도 충족을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플러스 반응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난 4월 14일에 JP모건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었죠. 근데 그 이전 수준과 대비를 해봤을 때 S&P 500 지수가 상승률이 지금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정보 제공으로 유명한 블로그죠. 제로 해치에 따르면은 비트를 하든 미스를 하든 모두 마이너스 주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반응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클레이즈라든지 BOA 같은 IB에서는 호실적이 이미 증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는 1분기 실적이 좋은 것보다도 고성장이 앞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아니면은 굉장히 큰 폭의 빚을 바라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해서 GM의 주가 반응에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이 요소에 대해서 해소를 경영진이 네. 해주느냐. 칩 공급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익 전망을 유지한 점을 좀 안도 반응으로 좀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소매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비트코인과 관련이 깊은 스퀘어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